제가 일하는 바에 찾아온 이야기 속 친구와 얘기하던 중 이 얘기가 나와 몇 자 적어봅니다. G라는 이니셜의 그 친구. 유난히 귀신을 자주 보던 친구로 이 친구와 겪은 이야기가 무척이나 파란만장합니다. 그중 한창 유행하던 나홀로 숨바꼭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0살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때는 작년 이맘때쯤 19살의 한여름이었죠. 20대 중반의 얼굴을 너무도 일찍 가져버렸던 저와 제 친구는 바를 자주 다녔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방학 동안 의정부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중이었고요. 아무튼 그날 바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S, P, G 저까지 해서 총 4명이었죠. 12시까지 만나기로 했으나 11시쯤 G라는 친구로부터 할 일이 생겼으니 다음에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친구 셋과 놀고 집에서 동면에 들어갔죠. 다음날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간, G라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짜증을 내며 받은 전화에 친구가 중랑천으로 와달라더군요. 눈도 못 뜬 채 중랑천으로 기어간 제 눈에 벤치에 앉아있는 G가 보였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담배를 피워대고 있더군요.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집을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눈은 충혈돼서 손은 부르르 떨고 있고 저는 중풍 환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인터넷을 하던 중 우연히 혼자 하는 숨바꼭질이란 걸 접하고선 호기심에 재미삼아 해보느라 약속에 못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 뒤부터가 문제입니다. 혼자 하는 숨바꼭질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강령술이라는 정말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형의 배를 갈라 쌀을 채워넣고 자기 손톱을 넣어 붉은 실로 꿰매는 것으로 준비는 끝입니다. 그 다음 인형에게 이름을 붙여주고선 칼로 3번 찌르며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후 정확히 새벽 3시 숨바꼭질 시작 이란 말과 함께 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참고로 새벽 3시는 초시라고 하여 영혼이 가장 활발한 시간, 쌀은 생명을 불어넣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인형은 육신을 제공하는 셈이며 붉은 실은 인연을 상징,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인격을 부여하며 마지막으로 손톱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그 일 겪고 나서 인터넷을 뒤져가며 연구했기 때문에 알아냈을 뿐, 이 글을 읽는 분들을 낚기 위한 어부의 마인드로 외운 것이 아님을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이 머리통이 빈 놈이 이걸 한 겁니다. 그것도 사랑스러운 이름을 지워줬더군요. 병신이란. 게임 시작과 함께 모든 불을 끄고 TV만 켜둔 채로 장롱 속에 숨어 30분을 기다렸답니다. 이 글을 접하시는 대다수 분들이 연병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 생각이 맞습니다. 허나 그 뒤부터가 문제였죠. 아무 반응이 없었기에 숨바꼭질은 개뿔이라고 생각하며 나오려던 그 친구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정말 연병 같지만 핸드폰 번호는 자기 번호였고 그걸 받자마자 끊기더랍니다. 기록은 저도 확인했기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고 소름까지 끼치더군요. 제 모든 걸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TV 소리가 지 혼자 올라갔다 낮아지기를 반복하며 저 혼자 채널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랍니다. 갑자기 혼자 닭살 돋네요. 그 전화를 받고서 30분가량을 장롱 속에 굳어 있었답니다. 거실에선 바닥을 사그락하고 끄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똥줄이 타기 시작했을 겁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생각에 게임을 끝내려는 생각으로 화장실 선반 위 인형을 불로 태웠다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앉아있는 곳이 중랑천 벤치 위라더군요. 같이 집을 가달랍니다. 전 왜 이런 일에 날 부르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지 짱돌 그지 같은 놈, 그놈을 따라 귀신은 개뿔, 남자가 이렇게 센 척을 하며 떨리는 다리를 감추기 위해 뒤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친구의 집은 빌라 3층. 햇볕이 잘 통하는 집이 그날은 유난히 어둡더군요. 몸은 이상하게 나른했으며 정말 이상했던 것은 그 집의 개, 그러니까 이름은 아지. 그 강아지가 여느 때처럼 절 반겨주지 않고 소파 밑에 틀어박혀 똥 싸는 소리만 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무서운 걸 뒤로하고 밥부터 먹자고 요청해서 친구는 라면을 끓이러 가고 전 쥐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그 친구 싸이에 접속했는데 새벽 5시 정도에 다이어리가 써져 있더군요. 한 구절 기억나는 것은 사무라이는 날카로운 햇볕 아래 젊은 무사를 마주보고 웃었다. 죽기 좋은 날이군. 정말 이건 조작 냄새가 나는 글인가 합니다. 제 양심과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린 건데 진실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친구 19살까지 받아쓰기를 뒤로 배워 처먹어서 맞춤법도 모를 뿐더러 문학시간마다 50점을 상회하던 놈입니다. 어딜 검색해봐도 그런 글귀는 찾을 수가 없더군요. 몸은 굳은 채로 부들부들 떨며 글귀를 읽는 제 옆으로 친구가 걸어왔습니다. 야, 라면 다 됐나? 무슨 라면? 자기가 라면 끓인다고 물까지 올리고선 아무런 기억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애가 홀린 건지 전 책상 위에 있던 커피 찌꺼기가 가든 머그컵 잡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정신줄을 놓으면 잠깐 재워주려는 마음이었죠. 더 무서웠던 건 친구는 그날 다이어리는커녕 컴퓨터를 만졌던 기억도 없었답니다. 여차저차하여 라면은 다 됐고 냄비 뚜껑은 열렸습니다. 유난히 많아 보였던 그날의 라면. 2개를 끓였다는 친구의 말이 미심쩍어 확인을 해보니 4봉지더군요.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칼을 들고 쫓아올 것 같은 공포심에 도망도 못 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릇들을 친구가 설거지를 하던 중입니다. 전 그 뒤에 서서 핸드폰 요금지를 변경할 일이 있어 친형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당시 제가 쓰던 폰이 시크릿, 일명 오드리 헵번 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은 되지 않고 핸드폰에 연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더군요. 그 폰을 2년간 쓰면서 그날이 그 메시지를 본 처음이자 마지막 날로 남았습니다. 저장된 이들 중 20명 가까이 되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그 메시지만이 보였고 뭔가 이상한 느낌에 뒤를 쳐다본 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희끄무리한 물체가 휙 지나가더군요. 잘못 본 건지도 모를 일입니다. 놀란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야, 베란다에서 뭐 본 것 같은데. 그 말에 절 지그시 보던 친구가 야, 이제 전화해봐. 터질 거다.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옌병 껌딱지 같은 일이지만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런 답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네 뒤에서
웬 여자가 어깨에 손 올리고 지그시 핸드폰 보고 있더라. 그 뒤부터 5분가량 있으니 아즈가 슬금슬금 기어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더군요. 저는 20분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꿈쩍도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친구가 안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외마디 비명소리에 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숨바꼭질할 때 인형을 3번 찔렀던 면도칼과 그 칼날에 난도질된 친구의 사진이었습니다.